암기가 안 되면서 공부 잘하는 애는 없어요. 암기가 안 되고 이해하는데 전교 1등을 해요? 이해를 여러 번 하잖아요. 이해한 걸 또 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제 말이요. 이해가 암기를 도와주고 암기한 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근데 이건 암기하지 마 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전을 버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몇 번 이해하면 외워지니까 그걸 왜 외워? 몇 번 이해하면 말로 나오잖아요. 외워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해했잖아요. 그걸로 말로 해봐. 안 나와요.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든 유튜브든 책으로든 개념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본인도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한테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는 정작 개념을 놓치고 있다를 어떻게 부모는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해 줘야 돼. 문제를 보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논리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중에 하고 뻥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냥 째려보다가 숫자만 조합해서 글을 쓰고, 그래서 마치 숫자 잘못해서 틀린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개가 있거든요. 처음에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념사전으로 대견되는 개념이 있고, 이 2개를 기본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고요. 근데 가일층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 집요함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이 4개가 필요한 거죠. 애가 문제를 보고 이해를 못한다. 연산 아니죠. 개념밖에 없어요. 이 4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개념이 있어야 그 문장을 이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을 때 거기 있는 낱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 문장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 아는데 하나만 모를 때 우리는 이게 뭐라고 유추라도 하죠. 근데 유추조차도 수학은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논리를 전개시킬 때도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죠. 그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 개념은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써놨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동안 저희가 놓쳤던 개념이 중요하다. 근데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놓쳤던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딱 이거 있어요. 가장 먼저 말의 뜻, 낱말의 뜻. 언어니까 낱말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식, 그리고 더하기 빼기와 같은 연산 기호들, 등호, 부등호,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제가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마이너스, 는, 절대값, 거듭제곱, 이 4개에다가 초등 배운 거에다가 이 4개를 합쳐서 수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9년 동안 한 거 가지고 고1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요. 막상 고1에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없는 개념에서 고등 때 개념을 공부한다고 얘기하니 새로 배우는 개념이 없는 고등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초등 때 가장 많은 개념을 담고 있고 어려울 때 어렵고 애들 좀 들떨어지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이 긴 기간을 개념을 읽힌 시간을 버렸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요즘 점점 빨라지고 있죠.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개념의 영향이, 개념의 부재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개념의 부재는 다 부재해서 요즘에 웃긴 객긴이에요. 다예요. 아니 못 배웠잖아요. 30년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10점 20점이었던 애들을 전부 다 이걸 다 가르치고 연산, 개념, 논리 다 가르쳐서 100점을 만든 거지.
뭐 나올 만한 문제 풀자 뭐 이렇게 했겠냐고요, 제가. 그러면은 그 아니라. 개념을 네. 알려주신 다음에는 문제를 푸시나요? 그럼요. 근데 대신에 네. 저는 안 풀어주죠. 애 보고 풀라고 하죠. 채점도 안 하세요.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오답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오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오답을 보고 아이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오답이 나왔습니다 말 안 해요.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논리적인 아이죠. 네네. 논리적인 아이로 만들려고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이는 그냥 오답만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만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오답 나왔지? 라고 하면서 교정하는 거예요. 얘는 교정은 뭔가요, 그때? 논리를 교정하는 아이가 잘못 생각하는 게 때문에 그 오답이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갑자기 뭔가 나오나요? 올바르게 공부를 하면 정답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 잘하는 거지. 그냥 뭐 나올 만한 문제 풀었겠냐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초, 중, 고에 수학의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수학을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학부모님들이 초등 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얘를 자꾸 놀리려고 들어요. 근데 놀리는 거 맞아요. 애들 놀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막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왜 이렇게 하나요?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 먹는 거를 빼고 놀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놀아야 되는데 국어 말하기 시켰죠. 아니 똑같아요. 수학도 잔뜩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산 필요한 거 하고 개념 외우고 문제 많이 안 풀어주세요. 소장님 개념을 외워야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해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와 암기가 구분이 안 돼요. 아 정말요? 네. 이걸 구분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걸 하겠다 소리.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와 암기가 잘못하면 공부를 진짜 못하는 계기가 돼서 지금 중요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데 네, 알려주세요. 네. 암기가 안 되면서 공부 잘하는 애는 없어요. 전교 1등이 암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암기가 안 되고 이해하는데 전교 1등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여러 번 하잖아요. 이해한 걸 또 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제 말이요. 이해가 암기를 도와주고 암기한 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암기하지 마 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전을 버린 거예요.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개념은 이해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암기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암기를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 암기될 거예요. 왜냐면 암기가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상위 행동으로? 네. 암기를 하는데 이해 안 하고 암기한 애가 있다. 정말 머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외울 수준까지 이해해야 된다. 근데 많은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외우지 말고 이해해라. 그걸 왜 외우냐? 왜요? 이해만 두세 번 하면 걔는 외워져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 이해하잖아요. 이해만 했어요.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몇 번 이해하면 외워지니까 그걸 왜 외워? 몇 번 이해하면 말로 나오잖아요. 외워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해했잖아요. 그걸로 말로 해봐. 그럼 안 나와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꼭 잘한 사람이 나와서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대다수의 97%는 이해하면 이해되고요. 거기 이해까지만 됐어요. 안 외워졌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공부를 하잖아요. 암기하지 않는 교육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해했죠? 암기했죠? 그 뒤에 체화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방향을 거꾸로 안내했어요. 이해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간 거를 다시 일로 가서 일로 갈까요? 사람은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공부가 끝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암기했으면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는 체화까지도 가져야 되는 것들이 공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학교 시험 공부할 때요. 시험 범위에 있는 거를 이해하고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외우고 시험을 보나요? 저는 이해까지는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럼 그래요? 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교 1등한테 한번 가서 너 야 공부할 때 이해해야 되니 외워야 되니 한번 물어보면 아이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로 사이에 이해라는 말이 퍼져 있는 거예요. 암기는 뭐 나쁜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고 소용없고. 어떻게 물어봐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너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은 얘 줄줄줄 얘기할 거래요. 초등, 중등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물어봐요. 너 분수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재하거나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말을 막 해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못 배워서 틀린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교정해 주면은 얘 진짜 공부 잘해요.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말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애보다 잘하는 거예요. 네네. 만약 못하는 애는요? 말을 못하죠. 분수가 뭐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많아요? 훨씬 못하는 친구가 많죠. 그러니까 대세는 못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말고 한 3개 학교에서 1등. 그러니까 뭐 괴물 같은 애들 있죠. 얘네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나중에 가서 꼭 이런 얘기해요. 개념 정리는 어떤 책으로 했나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어느 책이 아니라 제가 나름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은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개념대로 문제를 푸는 애가 1등이에요.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인 거고요. 이거가 공부하는 애가 많지가 않겠죠. 대부분은 다 뭐예요? 나에게 문제를 다 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 나온다. 이런 문제 처음 봐. 이러면서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으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문제마다 열쇠는 다 있겠죠. 가장 빨리 푸는 게 있겠죠. 근데 새로운 자물통은 키가 없이 줄 거 아니에요. 키도 주면서 줘요? 그건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뭘로 풀어야 돼요? 마스터 키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스터 키 한번 보셨어요? 열쇠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데 진짜 허접하게 생겼어요. 철사 이렇게 갖고 이렇게 꼬부러졌어요. 뭐 저걸로 다 열어. 그러니까 개념을 딱 보면 간단한 건데도. 그렇죠. 연산과 개념을 따로따로 배우고 그리고 기본 문제 같은 거 버려요. 어려운 문제 그냥 풀어요. 그렇게 하고 그 옆에다가 개념들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논리들을 전개시켜가면서 뭐 하루에 한 문제도 좋고 2문제, 3문제도 좋고 내가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새로운 뭔가 알아냈어. 뭐 이런 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문제집도 없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필즈상 이런 애들 다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문제집도 안 푸는 애들이?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를 잔뜩 주고 문제집을 확 주고 연산 되겠지? 개념 되겠지? 논리 되겠지? 막 저렇게 꾸준히 잘 해갖고 집요함도 키워나겠지? 근데 다 안 되잖아요. 연산대로 안 돼. 저 문제 잔뜩 주면서 집요함을 어떻게 키워요? 그 심한 문제집 주지도 못해. 그러면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학을 아이들한테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가 각각 따로따로 해야 연산 어느 정도 됐네? 개념 말 잘 나오네? 논리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가 이 문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나 여기서 막힌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 막힌 부분까지는 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지금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다 기술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뭐 이렇게 막 보면 있잖아요. 막 대입해. 대입이 뭐예요? 다 기술이에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 더하기 빼기 하려면 통분하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알고리즘대로 푼다 뭐 그런 거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니까 뭔가 개념 같죠? 기술이에요. 기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저희 채널에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모셨는데 네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음. 오늘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님께 네.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수학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학이라는 학문은 경험의 학문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타의 모든 학문과는 전혀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이 개념은 수학자가 만들어서 빈틈없이 오류 없는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수학자가 이 하나의 개념을 만들고 죽을 만큼 못 만들어요. 개념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너무 허접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개념 하나하나가 그 3000년간 쌓여서 지금 이 수학을 만들었는데, 아이들한테 이 개념을 주어지지 않고 구석기 시대의 상태에서 네가 뭐 발견해서 뭘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은 3000년간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이다. 이 수학의 특성을 좀 이해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얘기를 그 뭔가 설득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학문의 특성들을 이렇게 학문적이어서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수학을 공부해야, 수학의 특성을 살려서 공부해야 수학이 발전하지 않는가. 역시 수학을 통역해 주시는 전문가를 모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